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등굣길에서 또 안타까운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금산의 한 초등학교 부근에서 승용차가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 인도로 돌진해 등교 중이던 초등학생 4명을 덮쳤습니다. 이 사고로 학생 2명이 의식을 잃은 채 병원으로 이송됐고 나머지 2명도 머리 등을 다쳤습니다. 조형준 기자입니다. 아침 등교 시간 금산 추부면의 한 도로. 검은색 승용차 한 대가 엄청난 속도로 등교하는 한 무리의 학생들을 들이받습니다. 사고 충격으로 가게 앞 세워져 있던 녹색 승용차는 아예 나라가 뒤집혀 버렸고 사고 현장엔 아이들이 신고 있던 신발과 가방이 흩어져 있습니다. 다친 초등학생들은 급하게 일어나 휘청거리는 몸으로 의식을 잃은 채 쓰러진 친구에게 다가갑니다. 주차되어 있던 차가 날라가지고 그 차가 한 15m 이상을 날아가서 옆으로 넘어져 있었고 또 그 뒤로 학생 하나가 떨어져 있었어요. 사고를 당한 초등학생들은 인근 아동양육시설에서 학교로 함께 가던 중이어서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습니다. 학교까진 불과 400m가 남은 상황이었습니다. 사고가 일어난 현장입니다. 전속력으로 달린 승용차는 중앙선을 넘어 이곳에서 등교를 하던 초등학생들을 그대로 덮쳤습니다. 이 사고로 초등학교 4학년과 6학년 여자아이가 의식을 잃은 채 병원으로 옮겨졌다가 다행히 의식을 찾았습니다. 함께 있던 다른 남자아이 2명도 머리 등을 다쳐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은 아니었지만 왕복 2차선의 좁은 도로인데다 바로 앞에 과속방지턱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고 차량이 주행 속도를 전혀 줄이지 않아 피해가 컸습니다. 사고를 낸 건 인근 대학교에 다니는 20대 우즈베키스탄 남성으로 경찰 조사에서 졸음운전을 했다고 진술했고 음주나 약물 검사는 음성으로 나타났습니다. 본인은 졸음운전으로 했다고 그렇게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조사 중에 있습니다. 음주라든가 약물은 음성으로 나왔습니다. 경찰은 운전자를 현장에서 긴급 체포해 구속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TJB 조형준입니다. 한 달 전 화재 참사가 발생한 대전 현대아울렛 지하주차장에 연기를 빼낼 수 있는 제연시설이 설치돼 있지 않아 피해를 키웠다는 사실이 공식 확인됐습니다. 대전시가 이 같은 참사를 막기 위해 재발 방지 대책을 내놨지만 상당수가 상위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이어서 실효성이 얼마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이수복 기자의 보도입니다. 7명이 숨지고 1명이 중태에 빠진 대전 현대아울렛 화재 참사 원인은 발생 한 달째 여전히 조사 중입니다. 이런 가운데 화재가 발생한 현대아울렛 지하주차장에 연기를 빼내는 설비가 설치되지 않았던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대전시는 지하 1층 휴게실과 복도 등 직원 상주 공간에만 일부 제연시설이 설치됐을 뿐 의무 설치 구역이 아니었던 지하주차장에는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삽시간에 퍼져나간 연기에 직원들은 제대로 대피하지 못했고 사망자 7명 중 5명이 직원 상주시설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서 발견됐습니다. 현대아울렛에는 배연 설비가 없었습니다. 법적 의무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설치가 안 됐던 걸로 파악이 되고요. 이에 대전시는 신축 대형 건물의 소방시설 설계 심의 시 제한 가능 설비 설치 여부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본다는 계획입니다. 문제는 강제성을 부여하기 위해선 법 개정이 필요해 설치를 권고할 수밖에 없다는 점입니다. 대전시가 재발 방지 대책으로 내놓은 사무실과 휴게실 지하 설치 금지 대책도 건축법 개정이 필요하고 반응 속도가 보다 빠른 습식 스프링클러의 주차장 설치와 주차장과 하역장의 분리 등 대전시가 발표한 대책 상당수가 조례 수준 이상의 법과 규칙을 정비해야 합니다. 화재장이니까 발열물이 많으니까 이렇게 벽으로 막았으면 좋겠다. 건축 쪽에서 있는 법 개정도 필요하고 우리 쪽 소방 쪽에서도의 법 개정이 필요한 건 맞을 겁니다. 대전시는 당장 대형 판매 시설에 대해 매년 불시 소방 점검을 벌이고 대전시청 내 지하 휴게실을 내년 1월까지 지상화하는 등 시의 권한으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방법을 동원해 참사의 재발을 막는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상당수의 개선책의 법 개정이 필요한 만큼 정부와 국회가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TJB 이수복입니다. 부잣집 가회를 맡으려고 명문대 재학증명서를 위조했던 영화 기생충의 한 장면이 현실에서 일어났습니다. 가짜 박사 학위증과 어학 성적을 위조해 취업과 진학에 사용한 이들과 이들에게 각종 문서를 위조해준 일당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대부분 회사와 학교들이 경찰 수사 전까지도 이 같은 위조 사실을 알지 못했고 일부는 가짜 학위로 취업한 회사를 멀쩡히 다니고 있었습니다. 김철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부잣집 고액과외를 하기 위해 대학 증명서를 위조하는 영화 기생충의 한 장면. 현실은 더했습니다. 한 30대 남성은 국립대 박사학위를 위조한 뒤 외국계 제약회사 취업에 성공했고 음주로 면허가 취소된 40대 남성은 버스기사가 되기 위해 사고 경력을 위조해 경기도 포천의 운수회사에 취업했습니다. 9급 공무원 시험에 7년 넘게 떨어진 한 남성은 어머니에게 보여주기 위해 위조를 의뢰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취업과 진학 등을 위해 문서 위조를 의뢰한 90명과 중국과 한국을 오가며 위조 문서를 판매한 일당 5명이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위조된 서류는 어학 증명서나 주민등록등본, 병원 진단서까지 12종 108차례나 되고 위조 조직은 6천여만 원을 챙겼습니다. 위조 난이도에 따라 가격도 천차만별했습니다. 이렇게 간단한 문서는 20만 원에서부터 시작해 케이스부터 문양까지 진짜와 유사한 건 190만 원까지 올랐습니다. 문서 위조를 의뢰한 24명은 실제 공공기관과 민간기업, 학교 등에 제출해 부정 취업하거나 진학했고 위조 사실이 드러나 취업이 취소된 일부를 제외하면 나머지는 계속 다니고 있습니다. 제출된 위조 문서들은 어디서도 검증되지 않았습니다. 한 어머니가 고졸과외 선생의 서울대 의대 재학증명서를 의심해 문서가 가짜임을 밝힌 경우를 제외하면 대부분의 공공기관과 사기업들은 경찰 수사 전까지 위조 사실을 인지하지도 못했습니다. 각종 증명서나 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를 제출을 받는 인사 부서는 일반 회사든 공공기관이든 군이든 진위 여부를 확인해야 되는데 문서의 진위 여부를 확인을 하지 않고 경찰은 중국에 남아있는 문서 위조 조직의 총책 2명을 인터폴에 적색 수배를 요청하는 한편 회사와 기관들의 접수 서류 검증을 철저히 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TJB 김철진입니다. 높이가 4m에 달하는 2층 전기 저상버스가 지방 대도시권에선 처음으로 대전과 세종으로 가는 광역 BRT 노선에 투입됩니다. 기존 버스보다 30명 이상 많이 탈 수 있어서 출퇴근 시간 혼잡도가 크게 줄어들고 교통약자들도 편하게 BRT를 이용할 수 있을 전망입니다. 양정진 기자입니다. 영국 런던의 상징인 2층 버스를 연상시키는 빨간색 2층 버스 2대가 대전 시내 도로를 누빕니다. 다음 달 14일부터 대전역을 출발해 세종시를 지나 충북 오송역까지 운행하는 BRT B1 버스 노선에 투입되는 2층 전기저상 버스입니다. 1, 2층 좌석이 71석으로 40석 안팎인 기존 버스에 비해 30명을 더 태울 수 있어 BRT 버스의 출퇴근 시간 만차 문제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됩니다. 많은 수요가 있다 보니까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저상 2층 버스를 도입함으로써 교통 수요에 상당히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 같고 일부 구간이 자동차 전용 도로인 BRT B1 노선은 안전장치가 미흡한 기존 저상버스 투입이 어려워 관광버스용 차량을 운행해왔습니다. 하지만 2층 전기저상버스 2대가 추가 투입되고 하루 20차례 더 운행되면서 장애인들도 편하게 BRT를 이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휠체어 탑승 장치와 고정 장치를 비롯해 자동차 전용 도로에서 주행할 수 있는 다양한 안전장치가 완비돼 교통약자들의 이동 편의에 큰 보탬이 될 전망입니다. 11분마다 한 대씩 오는 버스에 저상버스가 없었다는 건 교통약자들에 대한 이동권을 완전히 배제하고 있었던 상황인데 그것을 늦게라도 좀 시작했었다는 거에서 저는 큰 의미를 두고 대전시는 높이가 4m에 달하는 2층 전기버스 운행을 위해 표지판과 나무 등 지상 시설물을 정비하고 기점지인 대전역과 차고지인 금고동에 전용 충전시설도 설치했습니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는 대전권을 시작으로 부산과 광주 등 지방 대도시권의 광역교통 개선을 위해 2층 전기저상버스를 추가로 도입해 나갈 계획입니다. TJB 양정진입니다. 지방자치 주간을 맞아 9개 민방이 공동으로 마련한 지역민방 특별기획 분권과 균형 순서입니다. 지방 소멸 위기는 갈수록 커지고 있지만 수도권 쏠림 현상은 더 심해지고 있죠.
수도권의 경제 독식이 여전한 가운데 수도권 규제 완화까지 계속되고 있는데요. 상황을 개선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지역민방 공동취재단 JTB 정원익 기자입니다. 전북 진안군 상전면 인구는 고작 830여 명. 전라북도 면 지역 가운데 가장 적다 보니 학교는 물론 그 흔한 슈퍼마켓 하나 찾아볼 수 없습니다. 뭐 젊은 사람들이 있어야 어린애가 탄생이 됐더니 찾아내야지. 거기가 다 농촌 뭐 고령자들이고 젊은 사람들은 없으니까요. 소멸 위기는 군 지역만의 일이 아닙니다. 올해 초 전주를 제외한 군산과 익산 등 전북 13개 시군이 모두 소멸 위험 지역에 포함됐습니다. 지난 2020년 기준 전북 인구는 181만 명, 2050년에는 149만 명으로 줄고 65세 이상 인구는 절반에 가까운 70만 명에 이를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반면 수도권의 인구는 2,600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50%가 넘는 상황. 경제 부문에 수도권 쏠림은 더 심각합니다. 지역 내 총 생산은 수도권이 전국의 52.5%를 차지하고 외국인 투자 유치는 75%가 집중됐습니다. 벤처기업 인증도 지난 10년간 서울과 경기의 비중이 50%를 넘었습니다. 사람이 모이지 않으면은 어떤 투자에서도 경제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저투자되고 그러면은 살기 힘들기 때문에 또 인구가 유출되는 그런 현상이 가속화될 수밖에. 정부는 하지만 수도권 규제를 완화하면서 균형 발전과는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 기준을 강화해 지방사업은 관문을 통과하기 더 어려워졌고 수도권 공장 신증설까지 허용했습니다. 지방 소멸 대응 정책과 함께 수도권 규제 완화 정책이 함께 추진되면서 지역에서는 이런 인구 늘리기라든지 인구 정책 효과가 반감되지 않을까 그렇게 우려를 가지고 있습니다. 보다 파격적인 정책, 또 지역 현실에 맞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이 때문입니다. 예컨대 소멸 기금을 지방정부가 원하는 사업에 쓸 수 있도록 허용하는 등 정책의 주도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전라북도는 대기업이 지방에 이전하면 상속세를 공제해달라고 정부에 요청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수도권에 있는 대기업들이 지방으로, 특별히 지방 소멸 지역으로 이전을 했을 때 가업 상속세를 확대하는 측면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블랙홀 같은 수도권이 지방, 나아가 국가의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만큼 보다 적극적인 대안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지역 민방 공동취재단 정원익입니다. 올해로 4번째를 맞는 충청권 TJB 베트남 비즈니스 매칭데이 첫날 행사가 하노이 그랜드 플라자 호텔에서 열렸습니다. 개막식에는 충청남도 전영식 정무부지사, 대전시 이석봉 과학부시장 등이 함께 참석해 베트남 진출을 위해 노력하는 지역 기업들을 지원했습니다. 컨퍼런스에서는 베트남 외국인 투자청 두얏 호아 청장이 베트남 투자 환경에 대한 주제 발표를 했고 꽝인성, 흥앤성, 푸토성 등 지방정부 고위 관계자들이 한국 기업 유치 전략을 설명했습니다. 특히 충청권 3개시도 대표단은 베트남 기획투자부 보타이퉁 부장관을 만나 환담했으며 보 부장관은 향후 충청권 기업의 베트남 진출을 돕기 위해 행정 절차의 간소화 등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우동기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이 지역 민방과 기자간담회를 갖고 2차 공공기관 이전을 서두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우 위원장은 내년 하반기쯤에 2차 공공기관 이전에 가시적인 성과를 내겠다며 1차 이전 방식과는 달리 기존 도심의 폐교 부지나 임대 빌딩으로 이전하고 지역과 자연스럽게 동화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우동기 위원장은 균형발전위원회와 자치분권위원회를 통합해 내년에 출범하는 지방시대위원회 초대위원장격으로 세종시 이전을 강력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지역에 큰 반발을 산 수도권대학 반도체학과 증원 계획에 대해서도 바로잡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서산 지역 유일의 시내버스 업체인 서령버스에서 임금체불과 기사들의 이탈 사태가 심화되면서 노선 운영 자체가 어려울 수 있다는 위기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서산 서령버스에 따르면
회사 측은 직원들에게 지난달에 이어 2개월째 급여를 체납했으며 기사들은 올해 10여 명이 그만둔 데 이어 이달 말까지 2명이 다시 퇴직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대해 회사 측은 기존 기사들에게 특별 연장 근로가 필요하다며 설득하는 한편 서산시에는 현행 노선의 전체 운영은 불가능하다며 노선 축소를 허가해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지역 시민단체들은 서령버스는 존립 자체가 어려운 상황이라며 서산시가 나서 직접 운영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의 청사 이전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상급기관인 중소벤처기업부가 팔짱만 끼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영순 의원은 국회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영 중기부 장관을 향해 공단이 이전 관련 예산 15억 원을 한 푼도 확보하지 못한 상황에서 이전을 추진하고 있는데도 중기부가 아직 공단이 정식 이전 계획을 내지 않았다는 답변만 늘어놓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대전 중구에 있는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은 최근 대전 신세계백화점 인근으로 이전 움직임이 나오면서 원도심 상인들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